화장실에 천일염 하나만 두면 파산 직전 집도 부잣집이 된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선생님, 저희 집은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사업은 망했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3년 전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연 매출 수십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며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의 건강마저 연달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원인 모를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자꾸 아팠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단 3개월 후 그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믿을 수 없어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가족들 건강도 좋아졌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분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화장실에 천일염 하나를 두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풍수의 비밀입니다. 재벌가들과 성공한 사업가들이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성공한 분들의 집을 가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화장실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화장실을 단순한 용병 공간이 아닌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비법을 제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 집도 그런 부잣집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따라만 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왜 화장실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이죠. 물은 곧 돈을 상징합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여러분 집의 재물운이 결정됩니다. 물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흘러야 재물운도 좋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물이 고이거나 막히면 재물운도 함께 막혀버립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의 위치입니다. 집의 중앙에 화장실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중앙은 집의 심장 같은 곳인데 여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집 전체의 기운이 탁해지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어진 집이라면 어쩔 수 없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로 그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또한 화장실 문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바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고 문에 커튼이나 가리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가보면 화장실이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풍수적으로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해요. 잘못하면 오히려 운이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붉은색 물건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붉은색은 화의 기운인데 화장실의 물과 상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천일염입니다. 여러분, 천일염이 단순한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적으로 증발시켜 만든 것으로 태양과 바람, 그리고 바다의 순수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천일염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어요.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공기 중의 수분과 만나면 음이온을 발생시켜요.
음이온은 공기를 정화하고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 천일염이 가진 양의 기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장실처럼 음의 기운이 강한 곳에 천일염을 두면 그 공간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차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끌어들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두느냐입니다. 아무렇게나 두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먼저 용기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도자기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자기와 유리는 자연 소재로 만들어져서 에너지를 잘 보존하거든요. 플라스틱은 인공적으로 만든 소재라 에너지를 차단하고 오히려 정전기까지 발생시켜요. 도자기 용기를 선택할 때는 색깔도 중요합니다. 흰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밝은 계열이 좋아요.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은 피하세요. 어두운 색은 음의 기운을 흡수하기보다는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야 천일염이 부정적인 기운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뚜껑 없이 두면 천일염이 습기를 흡수해서 굳어지기도 하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천일염의 양은 용기의 3분의 2 정도만 채우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적당한 양이 더 효과적입니다. 천일염 위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기운이 순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 구석진 곳, 특히 변기 옆이나 문 근처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곳은 음의 기운이 강하게 모이는 곳이거든요. 천일염이 그 기운을 흡수해서 정화시켜줍니다. 변기 뒤쪽 구석이나 세면대 아래쪽 선반도 좋은 자리예요. 하지만 직사광선이 닿는 곳은 피하세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천일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비밀이 있어요. 천일염을 둘 때 작은 소원을 빌어보세요.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고 재물운이 늘어나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진심으로 빌어보세요. 마음의 에너지도 풍수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교체 시기예요. 천일염은 부정적인 기운을 계속 흡수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흡수했던 나쁜 기운이 다시 집안으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빨리 교체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집안에 우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달 정도마다 교체해 보세요. 교체할 때 중요한 건 절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입춘, 경칩, 청명, 입하 같은 절기에 맞춰 교체하면 더욱 좋아요.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의미가 있거든요. 입춘 2월 4일경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 이때 교체하면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경칩 3월 6일경은 땅속에 벌레들이 깨어난다는 뜻으로 집안에 잠들어 있던 좋은 기운을 깨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일염을 교체할 때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기운이 가장 맑고 순수하거든요. 오후나 밤에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아요. 교체 과정도 중요합니다. 먼저 새로운 천일염을 준비하고 새 용기도 깨끗하게 씻어두세요. 그리고 기존의 천일염을 치울 때는 그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의식이에요. 사용한 천일염은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천일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바다나 강에 뿌려주거나 땅에 묻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쓰레기로 버리셔도 됩니다. 다만 버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버리세요. 만약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바닥 청소나 배수구 소독용으로 사용하거나 냉장고 냄새 제거용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다만 음식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미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식물입니다. 화장실에 식물을 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력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특히 화장실처럼 차가운 기운이 강한 곳에 식물을 두면 그 공간 전체가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변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식물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어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공기 중의 유해 물질들을 흡수합니다. 특히 포르말데히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하지만 아무 식물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 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스파티필름입니다. 이 식물은 낮은 조명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요. 특히 밤에도 산소를 배출해서 화장실에 두기에 최적입니다. 스파티필름의 흰 꽃은 순수함을 상징해서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아요. 스파티필름을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화장실은 습도가 높으니까 다른 곳보다 물을 적게 줘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산세베리아입니다. 뱀식물로도 불리는 이 식물은 관리가 매우 쉽고 습기를 잘 견딥니다.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하죠. 산세베리아는 밤에 산소를 배출하는 특별한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산세베리아는 반대예요. 산세베리아의 또 다른 장점은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음이온은 공기를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화장실에 두면 그 공간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건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는 덩굴식물로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아래로 늘어뜨려 기를 수 있어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곰팡이 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아이비가 그것을 예방해 줍니다. 이런 식물들을 화장실에 둘 때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세면대 근처나 창가에 두는 게 좋아요. 완전히 어두운 곳에 두면 식물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화분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도자기나 테라코타 화분이 좋아요. 자연 소재가 식물의 생명력을 더 잘 보존해 주거든요. 식물을 관리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끔씩 식물과 대화해 보세요.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우리 집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식물도 에너지를 느낀다고 해요. 사랑을 받은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만약 식물이 시들거나 잎이 노랗게 된다면 그건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식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회복시켜주거나 새로운 식물로 교체하세요. 세 번째 비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청결이에요. 풍수에서 에너지는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죠. 화장실이 더럽고 어수선하면 에너지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과학적으로도 청결의 중요성은 입증되어 있어요. 더러운 환경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쉽고 이런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쾌한 냄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화장실은 집안의 다른 공간과 연결되어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집 전체의 에너지가 정체되는 거예요. 마치 강물이 막히면 상류까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단순히 보기에 깨끗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풍수적으로 올바른 청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에요. 이 시간대는 기운이 가장 맑거든요. 저녁에 청소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청소할 때는 반드시 환기부터 시키세요.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틀어서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와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화장실의 기운이 많이 바뀝니다. 청소 순서도 중요해요.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먼저 천장과 벽면을 닦고 그 다음에 세면대와 변기, 마지막에 바닥을 청소하세요. 세제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독한 화학 세제보다는 자연 성분의 세제가 좋아요. 베이킹소다나 구연산 같은 천연 세제를 활용해 보세요. 이런 자연 성분들이 화학 세제보다 기운을 덜 해칩니다. 특히 곰팡이 제거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고 풍수적으로도 매우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곰팡이가 있으면 그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고 가족들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곰팡이 예방을 위해서는 습도 관리가 중요해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물기를 잘 닦아내세요. 타일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변기 청소할 때는 변기 뚜껑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으세요. 여기는 잘 보이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 곳인데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곳이에요. 변기 뒤쪽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세면대 청소할 때는 배수구를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나 찌꺼기가 쌓이면 냄새의 원인이 되고 풍수적으로도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주기적으로 배수구 청소제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찌꺼기를 제거하세요. 매일 간단한 청소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비법은 거울 관리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공간의 기운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고대 중국에서는 거울을 기운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기운은 2배로 만들어주고 나쁜 기운은 반사시켜 내보낸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거울이 더러우면 그 효과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그 집안의 에너지도 탁해집니다. 마치 탁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죠. 반대로 거울이 깨끗하면 맑은 기운이 반사되어 화장실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거울 청소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단순히 물티슈로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물때가 남아있으면 그것 자체가 나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거울 청소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닦으세요. 시계 방향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닦으면 오히려 기운을 흩뜨릴 수 있어요. 거울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크면 오히려 기운이 산만해집니다. 세면대 위에 거울이라면 어깨까지 보일 정도 크기가 적당해요. 거울의 모양도 영향을 미칩니다. 둥근 거울은 조화와 평화를 상징해서 가족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사각형 거울은 안정감을 주지만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기운을 해칠 수 있으니 모서리가 둥근 것을 선택하세요. 거울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이 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깨진 거울은 깨진 인생을 상징한다고 해서 풍수에서는 매우 나쁘게 봅니다. 작은 금이라도 그냥 두면 안 되고 새 거울로 바꿔야 해요. 거울 주변 정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거울 주변은 잘 정리되어 있나요? 자주 사용하는 치약과 칫솔,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거울의 기운까지 흐려집니다. 세면대 위에는 꼭 필요한 것만 두세요. 치약, 칫솔, 비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서랍이나 선반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특히 오래된 화장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해 같은 긍정적인 말들이요. 거울은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을 만들어줄 거예요. 5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변기 뚜껑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아두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변기물을 내릴 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에어로솔 효과가 일어나요. 변기 안의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공기 중으로 튀어 올라와서 화장실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세균들이 최대 6피트 약 1.8m까지 날아간다고 해요. 풍수적으로 보면 변기는 오물을 배출하는 곳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중되는 장소입니다. 뚜껑을 열어두면 이 나쁜 기운이 화장실 전체, 나아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죠. 변기 뚜껑을 닫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집안의 좋은 기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변기 뚜껑을 닫을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세게 닫지 말고 살살 닫으세요. 큰 소리를 내면서 닫으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튕겨보낼 수 있어요. 조용히 부드럽게 닫는 게 좋습니다. 변기 시트와 뚜껑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뚜껑 안쪽은 잘 보이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데 여기도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꼼꼼히 닦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일염을 도자기 용기에 담아 화장실 구석에 두고 3개월마다 교체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스파티필름이나 산세베리아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두세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화장실의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셋째, 매일 간단한 청소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깨끗한 공간에만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넷째, 거울을 항상 깨끗하게 닦고 주변을 정리하세요. 깨끗한 거울은 좋은 기운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 집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처럼 절망적이던 상황이 희망찬 미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또한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세요. 혼자서만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실천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마음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좋은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한 달 후, 3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대해 보세요.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하고 가족 간의 화목도 좋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재물운과 건강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일염 하나로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